아이고 죽었다 오늘 질문이 좀 있을 거라서 일단은 진도를 먼저 빠르게 해야 되는 진도만 빠르게 쳐놓고요. 그 영상 끊어버리고 도영이 보내줘야 되는데 또 우리 질문부터 보면 애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삿포로 간다 했나? 어디 간다 했지 그때? 좋냐? 좋아? 영상 편집 안 됐으니까 갔다 와서 봤는지 안 봤는지 내 영상 편지를 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오늘. 자, 첫 번째 이제 3, 4만 원씩을 들어갔어.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형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근에 대한 얘기인데 나한테 근이라는 걸 줬을 때는 그냥 대입하는 게 가장 속 편하죠. 그래서 대입을 하고 시작을 하자 라고 하니까 자,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대입을 무조건 사료만 써서 대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주는 경우니까 넣어보면 지금 보니까 6K가 마이너스 6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여기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1의 근을 가지니까 x 빼기 1로 확정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 그리고 빼기 6. 자, 여기에서 혹여라도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용해서 변형해야지 하면은 함정 카드에 걸린 거야. 얘는 보면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게 좋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이라 나오기 때문에 답은 5다 이라고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거까지 좀 이제 얘기했으면 해서 저 문제를 하나 준비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58번인데 자, 이제 보는 문항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고요. 네, 18번이니까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자, 늘 말하는 거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말한 게 식의 형태 구애받지 말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지. 그 문제 중에서 이런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형태를 너무 저기에 막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 거고 3차 방정식이 있는 거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요. A, B, C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아직. 자,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야. 이렇게 줬네. 자, 3차 방정식 px 이꼴 0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있고 두 허근의 곱이 5다 이렇게 줬구나. 아, 그러면 내가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 두 개를 베타랑 감마라고 두자. 그랬을 때 베타 곱하기 감마가 5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지. 이 친구가 실근, 얘 두 개가 허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자,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다, 그치? 자, 우리가 px가 0이 되게 하는 x가 알파고 베타고 감마인데 내가 그러면 p 3x 빼기 1 이꼴 0을 그대로 만드는 이라 할 때 여기 써야 되는 게 뭐다? 3x 빼기 1이에요. 이게 알파고 베타고 감마다. 자, 이게 우리가 껍데기라고 부르거든. 요거를 겉이라고 부르는데 그치? 겉이죠 사실상. 이 껍데기가 논리를 말해. 동일 논리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결과값도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내부에 있는 좀 약간 변하는 녀석 자체도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이라는 거는 x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x로 이제 변환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겨주니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되고 분의 3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한근이 0이야. 아, 얘구나. 얘는 왜? 얘가 실근이면 얘도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면 얘도 허근이니까 그죠? 얘는 실근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인데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다. 이거 두 개를 더한다는 게 3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가 2다. 6, 4. 베타 플러스 감마가 4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찌르고 들어가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똑같아. 이게 3차 방정식인데 결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너희들한테 내는 문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px라는 친구를 일단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내가 실분 기준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x 더하기 1로 생기고 뒤에 붙는 식이 2차식 하나가 붙어 있을 거고 그때 근이 베타랑 감마야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곱이랑 합을 알고 있지. 그럼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다이렉트로 쓸 수 있죠. 근각계절관계를 이용한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면은 쟤야 이러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도 전개하지 마시고 자, 이제 와서 보는 거야. 얘가 얘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달래요. 이러면 되죠. p1이 저식에서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근데 p1은 여기다가도 1 넣을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네. 따라서 얘가 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되죠. 자, 전개라는 걸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요것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까 이거는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70번인데 70번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쪽으로 이제 끌고 갈 겁니다.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믿었어요? 나는 믿을 거야.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진짜.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왜 근각계수의 관계냐? 이것만 봐서 근각계수의 관계인가? 이런 게 아니죠. 예죠. 굳이 두 개의 곱만 가르쳐줬단 말이야. 굳이 두 개의 곱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얘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전체적으로 써봐야지 보이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다 이렇게 쓰여질 거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썼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베타가 a라고 바로 끄집어낼 수 있죠. 좋습니다. 베타가 a인 거를 끄집어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위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베타 감마가 여기 또 있네. 아이고 잘못했네요. 네, 알파 감마가 여기 또 있네. 이거 마이너스 4로 바꾸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 갖고 얘들을 베타로 좀 묶어볼게.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되고 빼기 4다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최선을 다해보자고. 이 베타라는 친구는 좀 이따 a로 바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이 베타라는 친구가 지금 a라고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a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재미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감마도 어떤 a인지 알게 되죠. 이거를 이항을 해버리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가 a제곱 빼기 1이 되죠. 근데 얘가 1로 들어가면 드디어 관계식 형성이 가능해지죠.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갖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집어넣은 거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는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빼기 4가 되니까 식 정리해보자. a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제곱 상수철인 거 없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빼기 4가 여기다 드디어 관계식이 드디어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상 조금 복잡하죠. 네,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갖고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은 내가 알파 감마의 곱은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파 감마 자체를 각각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의 패턴이 항상 그래요. 알파 플러스 감마가 그러니까 이게 블록이 된다고 하잖아. 선생님 한 번씩 이렇게 얘들은 같이 다녀. 그 고생고식 할 때 A제곱, B제곱, C제곱, A, B, B, C, C 이러면 애들 지들끼리 같이 다녔죠? 이 블럭 자체가 통으로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지 각각이 얼마인지 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산수 틀렸다. 또 산수 틀렸다. 이거 플러스 1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했을 때. 아, 또 어디서 산수를 틀렸니 민준아. 저 조이제법이 되던데. 여거? 아니 제가 아, 요식? 맞습니다. 네. 아, 아까 1이 나왔었거든? 근데 좀 슬프네 지금. 그래갖고 요걸로 푸는 게 진짜 빠르거든. 자, 좋아요. 네, 두 번째 풀이 갈게요. 일단은 계산이 좀 망했는데 계산 찾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길이 있다.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약간 편법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우리 미나가 얘기한 건데 너희들한테 3차 방정식을 줄 때요. 아까 선생님이 사변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근한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근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가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상식선에서 넣었을 때 내가 애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거든. 계산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상 여기에서 원래는 요거까지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A 대입하는 걸로 끝나요. 원래는 그건데 원래 요것도 좀 괜찮아서 요거 하려다 망했어. 자, 저건 그랬고요. 자, 저거 다시 가볼게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식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거 4차 나오는 거 맞습니까? A제곱하고 X제곱이니까 만약에 미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에서 맞나? 오? 잠깐만 이거 A 넣었어? 조리제 뽑을 때 A 넣었어? 마이너스 1로 했지? 잠깐만 여기 4차가 나오니까 이게 문자를 집어넣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그럼 뭘 보냐면요. 여기서 최고차를 봐요, 부터. 그럼 최고차 개수의 최고차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이 있죠? 그럼 얘들이 사라지려면 1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근한계를 준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하나가 일단은 주어지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a제곱 산수 틀릴까봐 플러스 4a가 되는데 어디 보자. 얘 0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 하나를 줍니다. 이거를 약간 추론을 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찾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식은 솔직히 말해갖고 인수정리로 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이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올라가면서 자, 여기서 a제곱 빼기 a가 나오니까 기분 좋습니다. a제곱 플러스 a가 되면서 얘가 4a가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네. 얼씨구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4a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이제 1인 경우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되는구나. 저쪽이 빠르겠는데 그럼? 잠시만요. 이거 그냥 이러면 풀리겠죠? 여기 사실 인수분해 될 줄 알았거든? 안 되네. 이제 안 되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갈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얘가 알파냐? 아니면 그냥 알파, 베타, 감마냐? 아니면 베타, 알파, 감마냐? 근데 이걸 다 나누라고? 굳이? 이걸 다 나누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그냥 해봐야 되겠네. 에이, 합시다. 자, 지금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1이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요렇게 지금 111이 가능하죠. 자, 근데 얘가 1이면은 감마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쪽으로 가서 커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모순되죠. 그래갖고 얘는 틀렸고, 지금 상황은 요거냐 아니면은 알파하고 감마냐, 이거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써먹는 거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여기서 알파 감마는 얘의 근이죠. 그래서 얘가 4a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4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a가 0이다가 되면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0이다가 나오겠네? 아니? 산수에 자신을 가지고 싶은데 자신감이 좀 없어가지고 항상. 잠시만요. 마이너스 4 잘 나옵니다. 맞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허근이라서 실근이 안 되죠?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적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잘못 썼거나 잠시만요. 은근히 너무 잠깐만. 누가 1이냐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되어가는데요. 아, 이거 허근이라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지금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잠깐 이게 맞나? 마이너스 1? 어디? 저 1이 나오는데 응. 마이너스라고. 미안, 쏘리. 나 산수 진짜 못하는 듯. 아,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쌤이 말하다 산으로 가요 자꾸. 그러면 잡아줘. 알았지? 아, 저기 마이너스 1 해놓고 지금 1 넣었죠? 아, 부끄러운 나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어떡하면 좋아요. 자, 다시 할게요. 아이, 틀렸다. 이렇고요. 네, 곱해서 사가나에 대해서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네. 아예 순서가 바뀌었죠? 아이, 참. 자, 근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a는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인 거 맞죠? 네, 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그냥 알파하고 감마인데, 잠깐만, 요거는 마이너스 맞나? 잠깐. 여기까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상태니까 됐고, 이거는 모순이니까 빠지고,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고, 여기서 마이너스 4다.
지금 뭐가 좀 하나 꼬인 것 같은데 쌤이? 어디서 꼬였는지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서 꼬였구나. 여기서 4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얘 거고 얘가 4. 아이고 이거 중간에 계산 틀리면 꼭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날아갈 거고 넘어가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죠? 요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보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그러면 보자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괜히 켈러문항 골라왔다. 지금 이거 근을 다 구해야 되네. 이거 대소관계 판별 다 해야 되네. 풀이 과제 원래 저렇게 긴 거예요. 굉장히 길 거예요. 왜냐면 20번이죠. 네. 그래서 그냥 풀고 저렇게 풀면 빨리 풀리네 하고 아까 1 나와서 헤헤 이러고 넘어갔었거든. 그랬는데 조졌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 오랜만에 어려운 문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합시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4하고 마이너스 1은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 1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하고 4를 지금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1이 얘 거니까 얘는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게 내가 넣은 값이 얘가 베타 감마가 나올 건데 그 근의 값이 얘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작아야 되거든. 나머지 근이. 지금 그거를 또 검증을 해야 돼갖고 여기다가 4를 자 진짜 자 A가 2인 케이스부터 볼게요. 뒤에 가면 많이 보는 문제다 이런 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니까 따라서 x가 2하고 4 나오니까 이때 얘가 베타가 되므로 얘는 괜찮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왠지 안 될 것 같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꼴 0이 되면서 2, 4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랑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되니까 모순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얘가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얘 감마고 얘는 지금 베타 포지션인 거예요. 괜찮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다시 말해. 또 해줄게. 이거는 이게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 맞거든? 저렇게 풀고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래갖고 몰랐어 이런지. 저거 방식으로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시절 풀었을 때도 마지막에 검토는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근데 이 생각 안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걸려서 지금 저 대소관계 때문에 모순이 걸려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마이너스니까 알파 감마가 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파 감마가 지금 4a인데 그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뿅 나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것도 넣어봐야 돼. 하다못해 넣어보면은 x제곱이고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2가 감마고 마이너스 2가 알파니까 딱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얘는 괜찮고 얘가 괜찮으니 두 개를 더해서 따라서 1이다 이러고 끝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너무 어려운 걸 골랐네. 미안. 그거는 20번인데 그냥 막 풀다가 답 나오길래 신나갖고 그냥 이거 하면 되겠다 이랬거든. 왜냐면 3점짜리 너무 좀 시시한 게 좀 많아갖고 했었는데 자, 요 문제 잠깐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할게요. 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질이 좋네. 역시 6월 9월 모의평가는 한계평가가 되는데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부터 너희들이 뒤에 가가지고 수능 칠 때 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제약사항 또는 제한 상황에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한정적인 상황들이 자꾸 걸리고요. 거기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경우의 수를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경우를 다 나누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경우를 전체적으로 다 나눠놓고 그 상태에서 모순인 거는 빠르게 제껴내고 모순인 걸 자꾸 찾아서 없애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게 킬러 문항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변별력 문항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푸는 것 중에서 내용에 모순이 없을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놓고 4점 이렇게 써 있잖아 사실. 나 20번 이러고 약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 어렵지롱이라 써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이 안에서 케이스를 나누는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케이스가 나눠졌다? 모순이 생겨 있을 거야. 그래서 얘 빼고 안대로 갑니다. 뒤에 가면 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 나왔죠.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보면은 이게 문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 실수 A 값은 합은 있고 실수 A 값은 모계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실수 A 값은 모계는 얘 말고 안 되고 A 값의 합은 얘랑 얘랑 얘 정도 될 거야. 뒤로 한 3개 정도까지 나오는데 3개 정도면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케이스 3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통 모순으로 웬만한 거 다 날려줍니다. 날려주고 1개나 2개 남기는 거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그러네. 자, 다음 거는 쉬우니까요. 좀 갑시다. 자, 71번은 이거는 사실상 외워서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뒤에 가면. 근데 이거를 그 선행 풀영사 아까 만든 거에는 안 들어갔거든. 거기다 놓지 않았다. 거기다가는 그냥 빠르게 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 문항에서 지금 얘가 내가 가진 근 x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였는데 갑자기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진다고 하면 둘이 일단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 그지? 연관성은 있을 거고 얘가 마치 x분의 1의 스타일인 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는 이 식을 x 세제곱으로 나눠볼게요. 1 더하기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7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라고 쓰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꼴 0이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자체의 변화는 사실 없었죠. 역수를 취한 것 빼고는. 역수가 취해졌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근이 반대로 나타날 거야. 뒤집어져 나타날 거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너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이거는 외워서 푸시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이 문제가 지금 그 중앙고가 이 문제를 자주 냈어.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 자, 근데 이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오고요. 2차 방정식으로도 나오고 3차 방정식으로 나오고 4차 방정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항식이면 무조건 쓰여지는 겁니다. 넘겨놓고 뒤집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방정식의 근이면 쟤랑 역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 얘는 x분의 1로 근을 짰으니까. 근의 배열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 곱한 거. 이렇게 되면서 끝날 겁니다. 최고차는 계속 2라 있으니까. 그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82번 나올까요? 그렇지. 자, 요 문항은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죠. 자, 요거부터. 자, 여기 얘들아, 실수 ABC에 대해서 근을 허근을 줬잖아요. 자, 복소수랑 실수는 서로 불가침합니다. 서로가 영향을 못 줘요. 실질적으로 2 더하기 3i로 했을 때 이게 숫자의 크기도 못 정할 뿐더러 2 더하기 3i는 2 더하기 3i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다르게 숫자를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이가 사실상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때만 혈례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갖고 A, B, C를 실수라고 하고 실근 1 플러스 루트 3을 줬을 때는 1 빼기 루트 3은 근이 아닙니다. 혈례근으로 존재를 못해요. 유리수 A, B, C에 대해서라고 나왔을 때만 돼요. 자, 수체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모여서 실수가 되고요. 실수랑 허수를 모아서 우리가 복수수가 되죠. 했을 때 얘 둘은 서로가 불가침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숫자의 표현 자체에서 연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루트 3을 가지고 있고 개수가 다 유리수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필연도가 1 빼기 루트 3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지 이 둘이서 뭐가 없어져요? 무리수가 사라지죠. 그거랑 똑같이 내가 허근이라고 하는 1 플러스 루트 3y라는 걸 줬는데 만약에 여기 개수가 복소수 형태라고 돼 있으면 이건 그냥 얘를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수라고 주죠. 줬으니까 1 빼기 루트 3y를 근으로 가지는구나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혈례근은 아무데나 남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앙고 같은 경우는 저런 걸로 함정을 팝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거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근이 1 플러스 3y이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1 루트 3y 1마이너스 루트 3y이다. 자, 했을 때 이게 3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면 뭔가 근이 하나 더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공통근 M이라 돼 있죠. 자, 확실한 거는 그 공통근이 얘는 못 돼요. 얘가 되는 순간 얘도 같이 세트로 딸려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저 M은 얘도라고 상관없는 숫자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3차식의 근이 되는 거고 2차식은 지금 M이라는 근밖에 몰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이 문제에서 관찰을 할 거는 바로 주목할 게 이거예요. A. 자, 둘 다 2차항과 1차항에 각각 A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맡고 있는 포지션은 근의 합이죠. 근의 합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차에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얘랑 더하는 거니까 M 플러스 2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나머지 한 근을 모르니까 K라고 놔둘게요.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K 플러스 M이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 K가 얼마죠? 2죠? 자, 문항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 뭐였냐? 공통인근 M 구해달라고 돼 있거든요. 얘 얼마일까요? 두 근의 곱이 2잖아? 1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원래는 뭐 이제 뭐 A가 1을 가지고 A를 구하고 이제 풀이 과정을 만들 땐 그렇게 써왔지만 사실상 너희들 풀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끝내고 넘어가 버리셔야 돼요. 풀이 과정에서 저렇게 쓰면 깎여요. 안 깎여요. 두 분의 곱이 2으로 1이다 이러고 그냥 끝내도 안 끊깁니다. 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급발진해서 K가 2분으로 1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면 감점이야. 과정이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K는 2고 두 분의 곱이 2이므로 나머지 한 근은 1이다라고 쓰는 거는 무조건 맞죠. 86, 요거는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해야 되나? 이거 오메가거든? 내가 오메가 프라임을 쓸까 하다가 오메가를 했습니다. 자, 오메가부터 이제 시작인데, 자, 이것도 문제에서 너희들이 이제 오메가를 공부했었죠?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 막 해서 열심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 이렇게 배웠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기억에 넣어야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모든 학교, 뭐 중앙고든 한백고든 어디든 오메가는 웬만하면 냅니다. 한백고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오메가 프라임만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메가를 낸 적이 없어. 오메가 프라임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잖아. 걔만 냈어. 한백고는 살짝 변태기가 있어. 자, 그런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오메가를 많이 냈어요. 횟수로 보자면 오메가를 좀 더 많이 냈고요. 근데 오메가를 그냥 오메가다 이렇게 안 줘. 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라 하자. 이것도 오메가예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이 얘야. 얘처럼 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1인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우리가 여기서 뿌리에 뿌리를 물죠. x 빼기 1을 곱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식을 내가 전개하면은 x세제곱 빼기 1이 0이라는 도달하죠. 여기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z라는 친구가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는 결과에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 자, z의 5제곱분에 z바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세제곱은 1이니까 요거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하면 되냐면요. 분자랑 분모에 z를 하나씩 곱해요. 그럼 얘 1 되죠? 얘 1이죠? 그럼 얘 1이죠? 그럼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답. 네. 이거는 보통 규칙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푸셔도 돼요. 제곱창 뭔지 모르겠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얘는 근으로 써먹은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가 7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쵸? 아, 혼자 너무 신났네. 상관이 없어요. 응? 이런다고 해서 근이 변하지 않고요. 얘들은 근이죠, 지금. 근의 변화는 없고요. 이 7을 나눌 거 아니야? 방정식 풀 때? 이 상태로 풀진 않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제곱이 1이 되는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식에 대한 조작이 저번에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은 근 두 개가 있어. 이거 두 개 근이야 하면서 갑자기 이거 인수분해 형태로 그냥 바로 그냥 탁 꽂고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우리가 했거든? 했어? 진짜야? 자, 했어요. 2차 만났을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동일합니다. 근은 알고 있는데 개수를 모르니까 개수는 A라 두자. 그리고 뒤에다가 식표현은 그대로 끌고 가도 돼 라고 표현은 되는 거고, 근데 방정식을 푸는 상황에서 이거는 근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있는 개수를 날려버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거 아주 귀여운 문제. 중학교 때 나왔던, 보기만 해도 결국 네가 왔니? 이런 느낌. 이거는 식만 한번 쓰고 넘어갈 거고요. 3차 방정식에서는 복잡하게는 내지 못해가지고 활용 파트는 복잡하게 못 내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 x라고 잡힌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 줬는지만 보면 되는데 부피 줬네 부피. x 곱하기 20 빼기 2x 곱하기 10 빼기 2x 한 개 168이지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한테 2를 묶어내고 2를 묶어내면 4가 될 건데 10-x, 5-x가 168 그러면 약분 42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시고 x는 3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곱하기만 있죠? x가 자연수라 써있거든? 42잖아. 7단이죠? 그러면 내가 7단이 될 수 있는 애가 얘 아니면 얘가 7인 거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7 되면 여기 음수니까 아닐 거란 말이야? 얘가 7이겠지. 해가지고 용기 있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고 드디어 왔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인데,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1차식하고 2차식을 줬다. 자, 푸는 메커니즘은 동일하죠. 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가지고 근들에 대한 조건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를 그냥 넣어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헷갈릴까 봐 넣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2x가 3y 빼기 1이고 x가 2분의 3y 빼기 1이므로 x제곱이 4분의 9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이 될 건데 여기에 빼기 2y 제곱이 붙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쪽으로 풀게 되는 거겠죠? 그럼 4를 곱하고요. 그러면은 y 제곱 되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이 4를 곱했을 때 빼기 4 넘어오면 5로 넘어오면서 0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하고 5다 해서 y가 1이거나 y가 5다 나오면 갖다 대입해서 끝내면 되는 거.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하고 B가 다르다 했는데 이게 1이라서 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5 넣으면 돼요. 그래서 x가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둘이 더하는 게 문제 답이고요.
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항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쓰고 쓴 다음에 이렇게 근대는 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 안 돼. 그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응. 괜히 말했나? 까지만 안 된다. 혹시나 해가지고 전에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쓰고 애가 있어갖고 그니 내 쌍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노심초사해가 그냥 기우라고 생각합시다. 자. 자, 이번 볼 거는 116번인데 2차식과 2차식에 대해 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대부분의 문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보게 될 건데 그때는 기본 베이스가 원래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문항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2차랑 2차를 엮어놓은 상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포인트가요. 하나의 문제에는 0이 있고요. 하나는 뭐 다른 0이 아닌 숫자로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결국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니까 1차식이 0이고 1차식이 0인 거라 둘 다 밑에다 대입해가지고 끝내게 될 거예요. 자, 요게 기본 베이스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이스 문제를 변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가 돼요. 이 형태는 뭐냐면은 x 플러스 y랑 xy에 대한 값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바라보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은 내가 2차식하고 2차식을 주는데 둘 다 뭐 7 써 있고 여기는 뭐 2 써 있고 이런 애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들고 넣지를 못하죠. 어떻게 하느냐? 위에 거에다 2 곱하고 밑에 거에 7 곱해서 두 개 뺍니다. 빼면은 2차식 이꼴 0의 형태가 나오죠.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유행했어요. 예전에 요게 유행했고 요새는 요게 좀 유행합니다.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하다못해. 근데 얘를 내면 애들이 잘 푸니까 요렇게 낸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게 되냐면 x 플러스 y를 알파라고 내가 지정하고요. xy를 베타라고 지정을 해버릴게요. 이거 알파 베타보다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게 나을 거예요. a하고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a 플러스 b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니까.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죠. 거기다가 빼기 b 3b 해서 7이다. 요걸로 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b가 11-a니까 자 1차식 2차식이니까 대입하는 걸로 간다 했다. 그죠? 그로 인해서 a제곱 마이너스 33 플러스 3a가 7이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3a 빼기 42이 0이다. 그럼 5하고 8이 될 거고 누구한테? 따라서 a가 5 또는 마이너스 8. a가 뭐였죠? x 더하기 y였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써 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은 안 돼. 그러면 a는 5로 확정. a가 5로 확정이 됐으니까 넣으면서 b가 6이라고 또 확정되겠죠. 자, a하고 b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럼 내가 x 플러스 y가 5고 xy가 6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 풀어라는 거랑 이 말은 같은 의미. 그랬을 때 우리가 써먹는 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의 두 근이 x하고 y겠구나. 따라서 2하고 3이죠. 그러면 2,3 가능하고요. 3,2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문제. 이게 요즘 약간 트렌드에는 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거고 저거랑 여기가 이제 보통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여기부터가 일반적으로 비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 그거랑 마이너는 게 또 이거야. 중분. 이거는 간단해가지고 역시 대입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분 조건 쓰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y가 1-2x니까 밑으로 대입.
그럼 x제곱 마이너스 k의 1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꼴 여기다가 되면서 그냥 4분의 1 쓰시면 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h에 의해서 빼기 6은 여기다 k 값이 그냥 2하고 3인데 따라서 2가 답이네. 이거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판별식까지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계속 연결 지어갖고 다시 그냥 퍼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거기까지를 선생님이 영상으로 우선 찍어놨고요. 그 다음은 3개를 아직 못 봤거든요. 자,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두 개가 있고요. 네, 둘의 폭을 1로 잡았어 라고 되어 있네. 어이구, 사각형 EBCI, 이건 별로 안 어렵네요. 그죠? 네. 사각형 EBCI가 그냥 A죠? 넓이가 이건 A일 거고, 그리고 자 A 플러스 B에다가 빼기 1을 해야지 5인 거 맞습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가 6임을 알 수 있죠? 자, EBCA가 A인데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 B제곱의 4배다. 4분의 1이다. 곱하기 4 하면은 B제곱이다. 두 개씩이 생긴 거고 그냥 연립하시면 되는 거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굳이 이런 데서 시간을 우리가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신유형이라서 가져왔거든요. 이건 뭘까? 자연수액을 분자로 하고요. 이이선의 자리를 분모로 하는 거 단위분수.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걸 단위분수라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건지 기억이 안 난다. 초등학교 때 나왔나? 그럴 건데. 자, 여튼 이미 단위분수는 두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예시로 들어준 게 많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자, 단위분수 6분의 1과 자연수 xy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이 나타나는 거. 자, 요 유형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책에 유형이 써 있을 거거든. 절대부등식, 부정방정식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어. 네. 이 문제가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자, 부정 무슨 뜻일까요? 오, 왜 이렇게 잘 알아? 영어에 나와? 오, 그게 그거냐? 나 사실 영어 잘 못하거든? 야, 얘들아, 내가 영어가 좀 약해갖고 대학을 밑으로 많이 밀었어. 수학이 만점인데 대학을 왜 이렇게 밑으로 밀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때 그 부정이 부정사, 그럼 뭘 정하지 못한 거지? 사가 뭐야? 품절. 공부는 역시 끝이 없군요. 네, 오늘 방금 알았어요, 여러분. 문법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이거 볼게요. 네, 부정방정식은 부정이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못 정할까요? 방정식에서 원래 정해지는 건 항상 근이었어요. 항등식은 항상 개수를 정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에서 근이 못 정해진다. 왜? 너무 여러 개 나와서. 자,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패턴이 두 개입니다. 정수나 자연수근을 가지고 정수나 자연수근이라고 하는 제한사항을 주는 경우랑 그냥 실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로 가면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뭘 물어봤냐? 자, 몽수죠? 자연수는 정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항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다가 xy를 다 6xy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xy가 6x 더하기 6y가 됩니다. 에서 출발하게 돼요. 자, 이 문제의 풀이는 항상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자, 어설프게 인수분해를 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좌변에 다 넘길게. x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가 0이다 했을 때 이 앞에 거를 x로 묶어요. 그럼 y 빼기 6이 되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요. 그리고 y가 있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공통인수 만들고 싶으니까 빼기 6. 근데 없는 숫자 썼어. 더하기 6. 그럼 얘는 밖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36으로 뿅 나가고 넘어가겠죠? 공통인수가 있어요. 묶으니까 x 빼기 6 곱하기 y 빼기 6이 36.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와우. 아, 다행이다. 자, 너무 많아가지고 좀 쫄았는데 x보다 y가 큽니다. 그럼 여기서 조합이 1하고 36이 있고요. 2하고 18, 3하고 12, 4하고 9고 등호까지 같으니까 6하고 6까지 이렇게 해서 총 4쌍이 나올 겁니다. 5쌍이네요. 아, 맞나? 하나, 둘, 셋, 넷, 5쌍이네요. 네, 잘 못 센다 내가. 네, 해서 나타내는 요게 부정방정식 케이스. 부정방정 케이스가 이거보다 좀 이제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로 좀 유명한 문제는 원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센 시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요거 끝나고 나서 1월에 본게임 들어갈 때 본사이클 들어갈 때 그때 다룰 거예요. 근데 걔는 한 번만 해보면 무조건 풉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을 거예요. 자, 이제 부정방정식 두 번째 케이스죠. 실수 xy에 대해 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성립할 때 xy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a가 0이고 b가 0인 걸로 끝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야, 이거를 또 이렇게 내면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봅시다. 어디 보자. 아, 이거 부정방정식 아닌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원래 저거 가져오려고 막 찾다가 있길래 그냥 바로 긁었거든. 참. 이거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인수분해 안 되나? 안 되죠. 문제를 잘 주워온 것 같네요. 순간 내림차순 정리되는 줄 알았네. 그럼 뭐죠 이게? 지금 보자. 일단 내림차순 정리해놓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니까. 8 플러스 24 이퀄 0이다. 근데 x하고 y 값이 지금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은 보자. 반의 제곱이니까 16, 8 2x, x제곱 잠시만요. 선생님 계산 좀 해볼게요.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얼마까지 내려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거네. 잠시만 한 번만 해보고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D의 길이는 0이다를 지금 써야 될 것 같은데 D의 길이는 0이다는 사실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때를 쓰는 거라 요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잠깐 여기서 잠깐 끊고 요거 보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잠깐 보고 해야 되겠다. 시간 끌리겠다 이거.